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양국이 이틀간 격렬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습에 이스라엘에서도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양측의 충돌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휴전 상태이긴 한데요. 휴전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빈 교도소 있거든요. 정치범이 주로 있는데 거기를 폭격해서 한 7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감시할 것이고 때릴 것이다. 사실 한 번 때리는 게 어렵죠. 2번 때리는 건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휴전은 많은 휴전이지만 종전은 어렵고 아슬아슬한 휴전 그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SNS상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올라왔잖아요. 예전에는 아이언돔이 굉장히 잘 발휘가 돼서 거의 모든 미사일이 요격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번엔 요격을 못하는 장면. 심지어는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유도미사일이 돌아서 떨어지는 장면까지도 나왔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거든요. 네. 이스라엘의 한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네. 거기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커서 아이언돔의 그 피해액이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력화됐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탕을 두고 이란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언돔은 이 저층부를 방어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접층으로 방어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크게 사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를 다 합쳐서 아이언 실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번에 뚫렸냐? 뚫린 건 맞아요. 뚫린 건 맞는 이유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냐 하면 미사일이 날라오면 제일 위험한 것부터 처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격 미사일도 사실은 보유 양이 있잖아요. 재고가 있는데 아무거나 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날라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보통 그들이 어떤 식으로 요격을 하냐 하면 한 발이 날라오면 한 발을 쏘는 게 아니라 2발 정도를 쏩니다. 한 발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안전하게 2발 쏘는 거죠. 그게 평소의 행동 절차인데 하루에 100발이 날라온다? 막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란이 사용한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IRBM 같은 탄도미사일은 탄착할 때 마하 5 이상이에요. 그리고 워낙에 탄두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요격탄이 터져도 그냥 계속 떨어집니다. 막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일부 뚫린 건 확실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미국이 또 개입을 하게 됐는지 배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쩌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지금 그림만 보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원수들이에요. 근데 1979년 이전에는 둘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둘 다 친미 국가고요. 이란도 완벽한 친미 국가였고,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로부터 첨단 기술 그리고 국방
그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을 배우기로 원했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둘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관리들이 수시로 테헤란에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런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 정부는 혁명 정부는 미국을 어떻게 불렀냐면 거대한 사탄. 예,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예, 거대한 사탄과 이 작은 사탄 이 두 무리를 없애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과거에 니네들이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의 쉽게 말하면 피를 뽑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모사드가 얻습니다. 근데 모사드가 그걸 자기가 직접 말하면 신뢰성이 뭔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반이란 정부 단체인 보통 이게 이란 국민 또는 이란 국가 저항 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서양에서 활동하는데 그들에게 정보를 줘서 이들이 야 이란에 2002년 8월에 이란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핵시설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 지도자의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2005년에 테헤란에서 시온주의자 없는 사회를 꿈꾸는 그러한 국제회의가 열린데 당시 이란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페르시아어로는 그런 뜻이 정확하게 그런 뜻은 아닌데 그게 번역이 될 때 어떻게 나가냐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이란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핵 개발이 됐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걱정을 하고 저건 무조건 나의 타깃이다라고 한 걸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라늄 농축 수준이 높아가니까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공식적으로 60%까지도 갔거든요. 그리고 80%까지도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80%까지 갔다는 나오니까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실수 우리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80까지 갔네 하고 다시 내릴게 하고 6까지 내려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니네들은 평화롭게 핵발전을 한다며 핵발전을 하려면 한국처럼 3.67%의 우라늄 농축한 것만 있으면 되지 왜 20이 되고 60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20, 60 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는 발전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받아왔던 거죠. 근데 가장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란과 북한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 개발이나 핵의 이 무기 보유가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가능하다라는 걱정이 사실은 있었던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자체도 북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핵을 개발해도 핵을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추사를 해야 되는데 그 운반체 역시 북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난 거는 북한은 어느 정도 숨기는데 성공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란은 그 중요한 변곡점마다 문제가 터집니다. 내부 정보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핵무기, 비밀 핵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심적인 인물이 암살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CIA가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보력을 모아서 이 사람이 지금 비밀 핵계획에 핵 무기 개발에 관여돼 있으니 타격해라고 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란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 이란은 조금만 같이 묶어서 보지 말아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MI6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지금 은퇴한 지금 정보 분석가 중에 영국인이 알레스테 크룩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란의 핵 사찰을 간 멤버로 갔었는데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핵 사찰하는 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있었다. 어차피 걔네들 지금 하고 있어. 무기 개발을 하고 있어라고 하고 그 증거도 계속적으로 들이밀었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도 사실은 이란의 비밀 핵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미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모셈 파크 리자데가 자신의 고향집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도 있는 데다가 또
201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사드가 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서류를 입수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합니다. 정확히 뭐 5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은 당연히 부정을 했죠. 근데 미국이 아니야, 맞아, 저 서류가 진짜인 것 같아라고 이스라엘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폭격을 하면 분명히 걔네들이 이제 정당성을 가지고 개발할 것이야. 당연히 그 말도 맞고요. 네. 그리고 또 폭격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아니, 어차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폭격하든 안 하든 걔네 할 애들이야. 라고 엇갈린 주장을 지금 서로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의 현재 이란의 상태는 어때요? 어느 정도가 무력화된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걸 텐데 아무도 몰라. 군사 전문가들, 그러니까 해외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군비 통제 전문가들, 핵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이제 중지됐다, 혹은 적어도 몇십 년 뒤로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폭격한 지점들 중에 폭격 못한 지점이 있어요. 네. 지하에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폭격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네. 그 GBU 57로 타격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안 한 거거든요. 와, 그럼 100m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설도 남아 있는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벌써 사전에 통지를 했으니까 그들이 중요한 시설과 우라늄 같은 것들은 많이 빼돌렸을 거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이 제거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이야기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것이냐 마냐는 이란 정권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란이 정확하게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이란이 60%로 농축된 우라늄의 408kg은 가지고 있다. 그거는 지금 확실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있는지, 아니면 퍼센트가 더 높은 게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그 원심 분리기가 비밀리에 작동하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공습작전을 준비하고 실행을 해왔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태상호의 전투 정보실이라는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자, 여기서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는데 이게 일어서는 사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작전에 동원된 이스라엘 공군의 각종 항공기가 200여 대입니다. 영공을 방어할 기체조차 모자른 느낌이네요. 다 끌고 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테헤란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 13분에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기습이 실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군 정보기관, 육군, 공군, 우주, 사이버국이 총동원된 이 작전은 우리가 그동안 말로 많이 이야기했던 복잡한 다영역 작전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이란에 접근하는 시점에 이미 침투해 있던 이스라엘의 특수작전팀이 드론 그리고 휴대용 미사일로 이란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거 보면 폭격기들이 폭격하러 가다가 요격을 당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시드 작전, 항공기의 회랑을 열어주는 작전을 안에서인데, 지금 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에서는 우리 아군기가 작전 영역에 진입을 해서 공습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지상에서도 그리고 공중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드 작전을 통해서 길을 열어두고요. 그리고 선두에 동원됐던 F-35I와 F-16기들이 남아있는 방공 체계들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이란으로 세도에 들어가서 폭격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침투해 있던 특수부대들이 자신들이 맡은 지역에서 주요 표적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려면은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미사일을 사전에 다 이란 경내로 반입을 시켜야 됐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반입을 했느냐? 아직 정식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방법은 모르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측하고 있냐면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행했던 스파이더 웹 작전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파이더웹 작전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을 공격을 했을 때 약 18개월에 걸쳐서 러시아 안으로 드론을 야금야금 은닉을 했거든요. 반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도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반입을 해서 작전 대기 상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란 내에서 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품을 조금씩 사서 거기서 직접 만들어.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이번에 적발이 됐어요. 이번 이란 핵시설 폭격을 키워드로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핵시설입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파악한 이란의 핵시설 어떻게 되나요? 예, 이스라엘이 파악했고 이스라엘이 이번에 타격한 핵시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테헤란, 수도 테헤란에는 당연히 중추이자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 프로그램 지휘부, 주 연구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크에는 중수로 플루토늄 생산 기지가 있고요. 이스파한에는 원자로 우라늄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나탄즈에는 구형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포르도,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 미국이 타격했던 신형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요. 아라나크에는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있고 부쉐르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참수작전입니다. 이란군의 수뇌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거가 됐어요. 예, 참수작전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의 하위 작전으로 개시가 됐어요. 참수작전도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드 웨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레드 웨딩, 그러니까 빨간 결혼식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피해 결혼식? 피해 결혼식. 피해 결혼식 하면은 우리가 뭐 봤던 작품 중에 킬빌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왕자의 게임에도 나왔죠. 즉 웨딩 때, 그러니까 결혼식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몰살을 시키는 주요 인물을 한때 한 시간에 다 제거하겠다. 이게 아마 키워드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고 표적을 획득하고 표적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위성, 정찰기 등의 정보 정찰, 감시, 자산 총동원했고요. 그리고 사이버 전력, 해킹 등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했고, 그리고 이란 내부에 휴민트를 사용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내부에는 이란계 유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포섭할 수 있는 인원들도 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거가 됐냐? 호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제거가 됐고요. 방공부대 사령관인 라시드 사령관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제거가 됐고 정보부장이 제거가 됐습니다. 핵 개발 관련자들을 참수했던 나니아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평소에 이란의 핵 개발자들을 4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1등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선 제거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작전이 개시되자 테헤란 안가 혹은 자신의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새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먼저 침투했던 특수부대원들이 그들의 위치를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들을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무기체계 중에 뭘로 타격하면 제일 좋을지가 벌써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거된 모든 분들이 대부분 자신의 숙소에서 자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이 됐나요?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휴대용 미사일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그 사람이 있는 부분만 타격을 해서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서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당했냐면 사실 이란 측에서도 뭔가 낌새를 웃기를 쳤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게 생각이 되니까 절대 집에 가서 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령관들한테.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사령관들이 있었던 거고 그게 느슨하게 있었던 거고 또 이스라엘에서 어떤 작전을 썼냐면 가짜 회의를 만들었어요. 가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스파이를 통해서 회의가 있다가 모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다음 이야기.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의 핵 개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과거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도 폭격해왔었다. 이란은 핵시설 폭격에 대한 대규모 반격, 진정한 약속 3 작전을 개시하며 수백 기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 방공망의 상징 아이온돔을 무력화시킨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방을 이어가던 사이
미국은 이란 핵시설을 향해 B2 스텔스 폭격기를 출격시킨다. 미국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폭탄 GBU-57 벙커버스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통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한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세계의 반응과 국군이 보유한 현무5 미사일과 벙커버스터의 비교까지 종전인가 휴전인가 이란 이스라엘 충돌 많은 시청 바랍니다.